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은 양자 역학이 같죠. 양자 컴퓨터. 네. 그러면 많아요. 핵 융합에서도 한번 있을 거고, 네. 5G에서도 하나 있을 거고. 엮이는 게 많다는 거죠? 예, 네. 앞으로 지금 소외돼서 바닥권에 있는 것 중에 미래 꿈을 심어다가 우리나라도 달나라 보낸다. 거기 AP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또 광통신 이런 것들 몇 가지 샘플로 찾아내 갖고 바닥에 있는 것들 걸어서 거리를 딱 치면 똑같은 이테마 나온다고요. 이제는 이런 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꼬리 변동성의 극대화, 중심 종목의 롱숏의 극소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을 사서 엉덩이 힘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대표님. 그거는 예. 지금 최악에 있는 섹터들. 엉덩이 힘으로 시간 여행은 지금 보면 바이오 쪽에서 제가 이제 가장 첨세법으로 지금 하우스에서 설계 들어가는 종목들. 줄기세포 연결고리 관련 종목들, 예, 재생의학 이쪽을 좀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저는 이쪽이 저기 2차 전지하고 더 많이 갈 거로 판단하는데 벌써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거 보였잖아요. 순이익이 증거되는데 줄기세포 일본 가는 거 빨리 법적으로 막.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넥스턴 바이오 여기에 대주주가 탑엔지니어링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미래산업이 무상증자해갖고 단기간에 급등을 시켰어요. 네. 미래산업.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를 한번 급등시켜갖고 얘가 전략적 투자자로 차 헬스케어를 지분을 투자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 연결된 종목들 보세요. 연결고리에 넥선 바이오, EV 첨단, 다이나믹 디자인, 미래산업, CMG제약, 차 헬스케어, 차 바이오텍. 지금 이거는 펀드가 못 들어갑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신 기술 조합이니 투자 펀드, 사모펀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ETF나 정상적인 에너지로 들어갈 거예요? 3년 걸릴 겁니다. 3년에서는 이제 제도권에서 이걸 받아줄 겁니다. 그런 시각의 움직임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지만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일 거고. 먼저 움직일 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바이텍을 제2의 포스코 DX 같이 봅니다. 우리가 5, 6천 원대 사갖고 그 4만 원까지 가는 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4만 원을 한번 선을 거놓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10년 젊어진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럼 줄기세포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옛날 코로나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시 복귀가 돼요. 그러면 랩지노믹스, 시젠, 뭐 PC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기는 이제 다른 테마로 하겠죠. 코로나 진단 시약보다는 유전자 조작, 유전자 가위 네. 이런 것들 테마로 또 엮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꿈의 연결고리로 나오나. 그래서 또 하나는 첨세법 바꿔갖고 해외 의료 민영화, 의료 병원 이런 것들이 차헬스케어가 그 로스앤젤레스나 카타르나 호주나 미국의 종합병원 를 운영해갖고 이제 병원 의료 민영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또 에너지가 또 나오고 그거에 연결고리들이 벌써 몇 가지 기업들이 이 제어를 마련하면 원래요. CB를 발행해서 작업 확보하거나 주가를 올라갔고 뭐 하거나 이런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바이오에서는 벌써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다음이 10월 달에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한하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오다가 봤는데 그 폴란드에서 네. 미국이 허락 안 하니까 독자적으로 수용하게끔 발주하겠다라고 보도를 낸 게 있더라고요. 한국 원전 우리는 네, 급하다.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간다. 그럼 웨스팅하우스 허락 안 받고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대표님? 그 발주하는 회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가능하고, 그리고 그엔 뒤에는 웨스팅하우스 바이든 정부가 밀어줘야죠. 바이든 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F-16 보냈잖아요. 폴란드가 보내기로 거기 했죠. 중심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달 8월 말에 또 우크라이나 원팀
팀 관련돼 갖고 하니까 이제는 또 SY가 요새 좀 이상해요. 거래량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지금 주도 테마보다 다음의 테마를 읽어내시는 게 더 어떻겠나. 그래서 연말까지는 네. IPO 나오는 거,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밀레서재인가 IPO 하면 어떤 종목 사시겠습니까? 밀레서재. 그런 것들이 딱딱딱 계산이 돼야 돼요. 네. 밀레서재 하면 딱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자니뮤직. 그다음에 옛날 신한 그 펀드 매니저 출신이 만드신 스틱 인베스트먼트. 네. 거기 지분을 갖고 계세요. 밀레서재. 이런 회사가 나온 반면 저는 이게 지니뮤직이나 이런 것들이 KT거든요. 네. 그래서 KT 계열사 또 하나, KTIS, KTCS 이런 것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밀레서재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통신, 또 엮일 수가 있네요. 예, 이런 것들이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메타버스, 자율 이런 것들의 다시 복원 이런 것들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1년 후에 전체적인 큰 그림은 작년 10월 달에 그 한미반도체 그거를 구도화해서 미래 지도를 그렸던 하우스들의 CIO의 생각이 지금은 어떤 걸로 부착되어 있을까가 다음 달, 내달 이게 아니에요. 내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을 거고 총선에서 다음 미국 대선까지의 구도에서 어떤 각각의 나라마다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건가. 여기에 어떤 종목이 거기에 플러스 주도를 할 건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바이오는 선택된 것 같고 네. 저는 원전은 재건, 정부 정책 발주의 철도, 부산 신항, 물류 이런 것들도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들을 지금 비관적 시각이 난무할 때 그러면 지금 일반 투자자들은 다 지금 2차 전지 으쌰으쌰.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그 몇 가지 압축된 거, 엔비디아 한 걸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올려놓고 트레이딩. 전번에 9%인가 100만 원 근처면 사면 한 10에서 15%는 먹을 거다. 딱 15% 주잖아요. 네. 근데 또 120만 원 또 찍었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 못 떠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 급등은 오히려 반대 세상 종목들.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쪽에서 먹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실적은 좋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고 역배열이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실전 투자에서는 수익률 게임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포스코 DX나 찾자고요. 네. 네. 코스피가 2,650, 7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2,750이요? 아니 2,650과 2,700. 삼성전자 75,000원. 네, 그 정도 올라가는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6개월. 보고 계신 거잖아요. 12월 만기. 예, 그때 우리가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꼽아주셨는데 지수가 흔들리면 이쪽 종목도 가기는 좀 어려운 거죠, 대표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흔들려서 여기서 100을 두들겨 맞고 가는 시나리오가 진짜 10년짜리 국고채가 4.5로 가고. 그런 좀 악재가 반영되는 시장을 미리 대비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섹터들을 매수함에 있어서 조금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나쁜 거는 네. 이미 50이 최저거나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 더 많이 떨어질 100포인트 가능성은 빠져봤자 없나요? 네. 그냥 별로 그러니까 지하 1층이 2층 가는 거고 네. 지금 가장 뭔가 10층이나 100층에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그거는 완전히 땅바닥까지 떨어지면 데미지 크잖아요. 그런 거나 조심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0년짜리 국고채, 환율, 그 다음에 또 파월 의장이 금리 두 번 할 거야 라고 그냥 초를 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돌아가는 닉 마리오가 그러면 그런 얘기 할 건데 닉 마리오 대변인 그러면 닉 마리오 대변인이 이제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벌써 이제 닉 마리오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그 연준이 그 의원들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빨리 2%까지 가자. 빨리빨리 해야 된다. 한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골대를 옮겨라.
2% 목표를 3%로 탁해서 이거는 완전히 서프라이즈인데 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럼 가운데. 시장은 그걸 원하고 있기는 한데. 예. 예. 근데 가운데. 가운데라 하시면 한 그만하자. 2.5 그만하자. 그리고 3년 시간을 두고 네. 천천히 가자. 지금 그걸로 아마 이번에 잭슨홀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는 뭐 동결이네요. 동결로 예상을 하시죠. 그 이후의 흐름은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예. 여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돌릴 것 같아요. 문제 공포인데 네. 여기서 터지면 중국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시스템 운영해 갖고 그리고 저거 하나 믿으시는 것 같아. 내년도 미국도 끝까지 갈 수 없어. 금리 인하해야 돼. 그럼 우리는 3개월에서 6개월만 조절만 잘 견디면 돼.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야. 중국은 하잖아요. 네. 했죠? 네, 했죠. 예. 근데 좀 미흡하죠. 에너지가. 연속성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차례죠. 근데 이제 저는 총선 전후 아닐까요? 4월이요. 아니 4월 달 하면 안 되지. 그럼 한 3월, 2월, 3월, 뭐 1월에서 3월 사이. 네, 네. 근데 그게 확정되려면 뭐예요? 10월, 12월에 금토기가 종결선언 해야죠. 아, 연준이가. 연준이. 예. 그리고 10년짜리가 4.0을 내려서 3.78 가 있어야 되고 환율은 1,300원 깨갖고 1,250원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시대가 돼야 이제 카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수단은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표님. 그냥 박스. 그래도 박스예요. 네, 박스. 그러니까 저는 파생 시장 꼬리 변동성, 파생이 몸통을 결정하는 꼬리칸이 머리칸을 지배해요. 그렇게 용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풀리냐? 2025년도에 풀릴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0조 더 산 다음에 계속 살 겁니다. 네. 안 올리면서 박스에. 그러면서 관찰 대상 선주 그때부터 이제 10만 전자 그때 보내고요. 벌써 3년 5년 전략을 한국을 어떻게 갖고 놀까를 블랙록이나 저 아시아 쪽의 헤드들은 3년에서 5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025년 이후를 바라보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 나쁘지 아닐까요? 않는데 그때 그 수익률 하느니 파도가 오히려 100% 이상 갈 겁니다. 오히려. 근데 변동성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대표님. 파두가 하루에도 뭐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가 그러던데. 30% 기본으로 보시죠. 네. 25,000원에서 4만 원 팔았죠. 35,000원에 다시 사라고 그랬죠. 다음은 5만 원, 7만 원 봅니다. 이 변동폭을 그 삼성전자 기본폭은 10% 봅니다. 네. 파도는 기본폭을 보합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30% 봅니다. 오. 이걸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그 변동은 거기에 3배에서 5배짜리 나온다라고 봅니다. 호흡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10,000원에서 20,000원 보합으로 보신 분이 40,000원, 50,000원에 팔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0,000원에서 20,000원을 와 했다면 20,000원 가기 전에 다 털립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을 보합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그런 훈련을 하시고 매매에서 벗어나고 어느 가격에서 모아갖고 어느 가격 올 때까지 궁뎅이 힘으로 버티는 게 주식 투자지 노상 머리 써갖고 그냥 요거 팔아가고 절로 가고 이동하고 절로 가고 그냥 증권에서 배불러주고 나는 구자는 망가지고 결론은 그리고 백화점 되고 네. 종목 수가 많아지고. 예, 배운 것수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자포자기 돼요. 그러다 급할 때 팔아요. 다른 일, 집안의 우환이나 그렇죠.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엮인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두세 개 압축해갖고 그것만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세 개만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차바 혜택 하고 그러면 2만 원에 사기도 하고 만 원에도 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4만 원, 5만 원대 팔 수 있어요. 10,000원, 15,000원에 15,000원에서 10,000원 빠졌다.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손절하고 본전에 손절하고 또 가면 또 다 사고 트레이딩 하지 마시라고요. 호흡부터 바꾸시는 게 제가 40년 이 바닥에 그 노하 경험에서 터득한 거라면 네. 주식은 매매하는 게 아니다. 미래에 변할 수 있는 트렌드를 맞춰서 궁뎅이 힘으로 그게 올 때까지 견디는 거지. 네. 이거를 사고 팔고 그래서
띄엄띄엄 볼 수 있는 주식을 찾아라. 매일 그 주가 그 매일 봐서 그냥 그 진 빠집니다. 오히려 옵션은 안 돼요. 매일매일 봐야 되고 네네. 뭐 매일매일이 아니라 뭐 30분마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상품의 꼬리가 더 극대화되니까 이 본장 영향력을 더 키워요. 근데 이제는 야간 시장 그 MDF 시장마저 시간 열고 원달러 시장을 개방해 버리면 이 시가상위 종목들 갖고 놀 겁니다. 우리 시장을. 지금 벌써 그 훈련을 벌써 싱가포르나 이쪽에 있는 헤드들은 벌써 그 알고 이게 기계들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짜서 네, 돌리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3년이 벌써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공포 작년 19, 10월 달까지 공포 똑같이 주잖아요.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 공포하면 비관론에 있는 주식만 다 팔게 됩니다. 여기 또 빠져요. 오히려 그거를 딱 제거시키고 그냥 현장의 수급만 딱 봐요. 삼성전자만 하나만 봐요. 나쁜 악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뺐다 올리고 뺐다 올리나 보시자고요. 합성이 그렇게 들어가나. 그러면 이장은 연말장 크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매매를 어떻게 하나만 보시죠. 그리고 그게 갈 때 네. 두세 배 갈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이번에는 저는 빅데이터 센터, 약간 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부산 신항에 관련된 거. 네. 부산 신항이 중점이 어마무시합니다. 포스코 그룹에만 빼세요. 포스코 그룹이 1차로 갔습니다. 제2의 포스코 그룹이 뭐가 나올 건가? 그걸 찾죠. 제2롯데 타워라고 하나요? 부산에 그것도 이미 이제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것 같던데 그것도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겁니까, 대표님? 근데 롯데그룹 그 수급이나 그 그룹창 보면 네. 에너지가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은 없어요. 오히려 차병원 그룹이나 네. 고려제강이나 그 KT가 이제 KT 썸마린이나 부산 쪽이나 불경 쪽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에너지가 벌써 들어가고 뭔가 움직임이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데 네네. 롯데그룹은 뭔가 지금 거의 그 실진 상태에 뻗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총선 지나서 보시죠. 그룹마다 해야 돼요. 네. 지금 어떤 논리냐면 하나그룹 같이 지금 채권 부분에서 모든 그룹이 다 노이즈가 많을 겁니다. 이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기 연장 힘든 방법은 뭐냐면 주식 담보 가치 높이는 게임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2만 원 담보 가치가 높아지죠. 그거를 채권이라고 퉁치는 거예요. 새로 발행할 수 없으니까. 그룹들이 내년도 2024년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주가를 올릴 거라고요. 채권을 풀기 위해서요. 지금 또 하나 기다리는 거는 그 STO예요. 증권사로 하여금 네. 조각 그 토큰을 만들어. 이게 또 빨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먼저 풀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뭐 국회 가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발생하니까 순서는 각자 도생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쪼개고 합치거나 그 각 그룹들의 담보 가치 높이기 게임이 2014년도에 화두 같아요. 그런 거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일부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올 텐데 중국 소비 관련주는 아직입니까? 그건 롯데 관광개발 갖고 15,000원 팔고 14,000원 깨면 사서 2, 3,000원 뛰기 한번 해보시죠. 네네네. 그러면서 100만 명 진짜 오나? 100만 명 진짜 오나? 100만 명을 찍는 시점이 주가는 튈 시점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나는 거고요. 그게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선택 안에서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미국이 잘 안 되면 대만을 공격하자면 남중국해에서 충돌 나오거나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중국이. 네. 그렇게 터지면 무슨 관광객이에요. 그런 게 또 10월에서 12월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게 안 나와야 돼요. 진짜 명동이나 제주도 가니까 중국말 소리만 들려야 돼요. 네네.
그게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살아있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좀 제거가 다 돼야 그때서야 주가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도 팔로더머니 시간이 다 돼서 이승조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